안녕하세요. 수능 국어 박상준 선생입니다. 코로나19 참 왼수 같은 놈이죠. 이것 때문에 인강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강 한번 나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259쪽 수능 완성 방알림전 이거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자, 한 20분 정도 들으면서 시험에서 출제될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뒤에 문제에서도 그 포인트들 잘 살려가지고 우리가 EBS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이거 자체가 이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능에서 다른 부분 출제됐을 때 맞출 수 있게끔 머리에다가 기억하는 거죠. 수능 완성 문학은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부분 줄거리부터 가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는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비문학 맨 앞부분에서는 토픽을 찾는 거죠. 이 글에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글을 전개해 나가는가? 우리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 줄거리 읽으면서 핵심 인물이 누구고 그다음에 이 핵심 인물이 어떤 사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가는지 그것만 찾으면 돼요. 여기 자체는 주제가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시간 보내면 안 되고 빠르게 눈을 읽으면서 맨 앞에 읽으니까 방관주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입신양명했군. 영예빙은 결혼 안 하려고 하다가 방관주와 부부가 되었군. 자, 특이한 소설입니다. 여자하고 여자가 결혼했어요. 이런 특이한 소재, 그 다음에 마치 현대 소설을 보는 듯한 이런 심리 묘사, 이것 때문에 출제가 잘 되는 작품입니다. 자, 끝부분 볼까요? 우연히 갓난아기를 얻어서 이름을 낙성으로 짓고 아들로 삼는다. 자, 여자가 결혼했으니까 뭐 당연히 아들을 낳을 수 없죠. 근데 우연히 이제 입양을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낙성이라는 아들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나라에 공을 세워서 병부상서에 봉해집니다. 자, 오늘 고전 소설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헷갈린 거 요거 잠깐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전 소설 볼 때 이제 헷갈리는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은 호칭, 이거 헷갈립니다. 사람 이름 그냥 박상준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쭉 연결하면 되는데 앞에다가 뭐 간직도 붙이고 호칭도 붙이고, 자, 이 글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호칭하고 그 다음에 관직하고, 이거는 어차피 모든 고전 소설에서 기본이 되는 것들이니까 잠깐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자, 259쪽의 오른쪽 맨 위를 보면 문백형은 어찌 우연한 일을 가지고, 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자, 이게 호칭하고 이제 연결되는 건데요. 자, 고전 소설에서는 자, 봅시다. 자, 뚜벅. 박샷 납시다. 방관주 문백. 자, 이 뚜벅 이런 게 이제 옛날 사람들 호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성웅, 이순신 뭐 이런 거 알죠? 그래서 앞에 이게 호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 요게 이제 성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관주 이게 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백이라는 게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지금 어찌 가장의 자를 함부로 부르는가. 자라는 건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고 보통은 명을 부르든가 아니면 뭐 애칭을 부르든가 뭐 하니 이렇게 부르든가 해야 되는데 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화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예빙도 가봅시다. 영예빙은 어떻게 하죠? 영예빙은 여기는 뭐 호가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여자 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임당 가봅시다. 자, 사임당 성은 영이었고 그 다음에 이름은 혜빙이었고, 자, 그 다음에 오히려 묘주라 알았는데 여자도 자가 있구나. 묘자 아니고 묘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호적에 올라가는 것이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관직 가봅시다. 이게 칸이 작아서 최대한 이용해 볼게요. 자, 관직. 옛날에는 자, 이게 거의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중국의 넘버원은 자, 황제입니다. 황제. 자, 황제 밑에 넘버 2 우리가 승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전쟁이 났을 때는 대원수, 이 사람이 넘버 2에 해당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국무총리 정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상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 한림 이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실무자급에 해당하는 게 이제 중앙정부에서의 황제, 승상, 상서, 한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관직들이니까 이 기회에 기억을 해둡시다. 자, 중국은 우리가 봉건 국가라고 하죠. 자, 봉건 국가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북경 지방은 황제가 다스리고 나머지 동네는 그 동네의 짱이 다스리는, 그래서 그 동네의 짱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 국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왕 밑에는 여기는 이제 승상이었고 여기는 정승, 그 다음에는 반서, 그 다음에는 도승지, 뭐 이런 식으로 옛날 관직 이거를 바탕으로 고전 소설, 이 호칭 또는 관직명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니까 이 기회에 알아두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259쪽은 칸이 별로 없으니까 꼭 258쪽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본문에서는 유모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 정도 나옵니다. 자, 앞줄거리에서 이제 병부상서, 이제 병부상서라고 하면 넘버 3 정도 되는 국방장관이죠. 자, 국방장관 올라가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 잔치를 열었는데 다들 기뻐해. 그런데 갑자기 유모가 들어와서 탄식하면서 말했다. 아니 뭐 잔치가 벌어졌는데 초를 쳐. 그래가지고 유모가 들어와갖고 탄식하면서 상공과 부인이 매사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참 이상하다. 자, 중간 밑에 부분부터 갑시다. 자, 더구나 부인께서는 침묵을 지킨 채 갈수록 더 고집을 부리며 지금껏 실상을 대부인께도 아뢰지 않으시고, 자, 지금 여자가 결혼했는데 자기 엄마한테도 얘기를 안 해. 숨기고 있는 거지. 자, 한결같이 그대로 주표를 감추어 스스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처럼 하시니 어찌 괴이하지 않겠습니까? 자, 주표 뒤에 별 단어 있고 뭐였냐면 이제 결혼, 옛날 여자들은 이제 처녀라는 걸 표시하는 게 주표라고 했는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주표가 없어져야지. 그런데 이 여자는 아직도 주표가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 아직 남자랑 결혼하지 않았다. 여자다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바라건대 두 분 주인께서는 짐짓 좋은 꾀로 훌륭한 군자를 얻어 황영의 자매처럼 지내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자, 황영의 자매 이거 수능에는 나오기 힘듭니다. 이거 21세기에는 좀 도덕적으로 좀 애매하죠. 뭔 얘기냐면은 남자가 한 명이고 그 다음에 황영의 자매, 그러니까 언니하고 그 여동생이 한 남자랑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방관주하고 영애빅 둘 다 이제 여자니까 한 남자 얻어가지고 같이 살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는 우리 수능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그 밑에 있는 게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봅시다. 자, 첩이 두 분의 실상을 누설하고 싶었으나 하도 강구하시기에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필기합시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실상이라고 해놨고, 자, 우리 고전 소설에서 어려운 점이 뭐예요? 일치 문제에서 이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출제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유모가 두 가지 비밀을 알고 있어요. 가장 큰 비밀은 자, 여자끼리 결혼한 거다. 이거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딱 3명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영애빙, 방관주, 유모 3명만 알고 있다. 심지어 황제도 몰라요. 황제도 맨 끝에 방관주가 죽기 직전에 비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죽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낙성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예, 입양한 거다 하는 거를 지금 다른 사람들이 모르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딴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너네들을 진정한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끔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유모가 하고 싶은 얘기라고. 자, 그런데 어린 공자도 오래지 않아 부인을 얻게 될 터인데 상공과 부인께서는 언제쯤 되어야 일륜을 차리려 하십니까? 자, 얘도 역시 출제가 잘 되는 자, 일륜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유모 생각에는 남자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기도 너네가 직접 낳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일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유모의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 두 가지 부분 출제되는 거니까 반드시 필기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읽게요. 유모가 말하는 동안 부인은 자 그 밑에 밑줄 쳐봅시다. 반짝반짝 빛나는 수려한 눈동자를 내리깔고 아름다운 눈썹을 찡그리며 정색을 한 채 묵묵히 앉아 있었다. 자 밑줄 쳐놓고 소설에서 잘 나오는 문제죠. 뭐 하고 있는 거지? 외양 묘사, 그렇죠? 외양 묘사를 통한 심리 제시라고 그 두 줄에다가 밑줄 치고 쓰면 됩니다. 자 방알림전은 자, 방알림이 주인공인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방알림보다는 이제 심리가 영애빙 쪽이 굉장히 캐릭터가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묘사도 많이 나오고 심리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 장면에 보면 말하는 게 굉장히 재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출제 요소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반드시 표시를 합시다. 자 부인이 반짝반짝하면서 눈을 뜨고서 아무 얘기를 안 해. 그랬더니만 상서가 두 눈을 부릅뜨고 꾸짖어 말했다. 괴이한 소문이 떠돌게 된다면 용서치 않으리라. 그래서 지금 방알림은 이러한 자기들의 비밀이 바깥에 퍼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나를 키워준 유모지만 너 죽일 수 있다 라고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만 유모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왔고 이에 부인이 냉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자 맨 밑에 냉소 A라고 표시가 돼 있고 뒤에 36번 문제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남편 어쨌든 남편이잖아. 자 남편인데 남편이 뭐라고 협박을 했는데 여자가 하면서 비웃어.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뒤에 문제에서 확인합시다. 자 아까 우리 호칭 얘기하고 나오네. 자 문백형은 왜 유모를 이렇게 꾸짖냐. 그랬더니 상서가 영씨를 바라보면서 자 이제 부인은 여자의 도리를 알 때인데 이거 웃기는 거지. 왜냐하면 방알림 지도 여자면서 자기 부인한테만 여자의 도리를 지켜라.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런 모습. 자 그 가장의 자를 함부로 부르는가. 내가 오히려 묘주를 알았는데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영부인이 낭낭하게 웃더라. 웃을 수밖에 없지. 지도 여자면서 뭐 이러면서 웃는 장면. 그래서 첫 장면에서는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장면에서는 방할림이 있었고, 자 유모가 있었고, 유모가 먼저 뭐했지? 충고를 했지. 유모가 충고를 해가지고 너도 이제 여자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방할림이 꾸짖으면서 비밀을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 자, 그 다음에 영혜빙 나왔고, 영혜빙은 오히려 웃더라. 너도 여자거든? 이러면서 웃는 장면. 자,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 읽어봅시다. 자, 중략줄거리. 방관주는 오랑캐를 무찌르고 돌아와 승상이 된다.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자, 상서 넘버 3 정도 있다가 오랑캐를 무찌르고 넘버 2까지 온 거야.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지.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넘버 2 올라와가지고 황제가 뭐 오랑캐 무찌르고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선물을 주는 장면. 자 8줄 정도 내려가서 임금께서 듣고 웃으시며 책 2권과 황금 그 다음에 모자를 내려주었다. 승상이 감사를 표하고 물러나왔고 승상은 집으로 돌아와 부인을 대하면서 어사를 불러. 자 어사 이거 도대체 어사 누구야? 암행어사 이거 누구야? 자 암행어사는 아까 여기는 안 썼고 아까 아들이 누구였다고? 자 아들이 낙성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벌써 이제 자라가지고 장원급제 해가지고 암행어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어사를 불렀다. 뭐 밖에 있는 다른 사람 부른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부른 거라고. 자 아들 불러가지고 황제한테 선물 받은 게 3개야. 그래서 책하고 황금하고 모자 3개를 받았어. 자 그 3개를 가지고 뭐 했냐면은 내가 임금께 얻은 것을 내게 전하노라. 그래서 아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아들에게 선물을 뭘 줬냐면 책과 서진. 그래서 아까 황금하고 책 2가지를 아들에게 선물을 줬다고. 자 선물이 3개 있었는데 자 지금 3명이 모여있어. 영혜빙하고 방알림하고 그 다음 아들하고 셋이 모였는데 아들한테 선물 2개를 줬네. 자 남은 게 모자 1개 남았는데 앞에 있는 여자 입장에서는 이 모자 탐이 나지. 그래가지고 입맛을 다시면서 아 남편이 나에게 모자를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어사가 물러간 후 승상이 통청관을 썼다. 그러면 영혜빙은 뭐야 이거? 이 여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선물도 못 받고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했어. 그래서 어떻게 부인이 쌀쌀맞게 웃으면서 말했다. 난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승상이 웃으면서 말했다. 넌 욕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어이없이 자기 부인한테 선물을 안 주는 이런 걸 우리가 21세기에 무슨 남자? 뭐 남자는 아니지만 간 큰 남자. 자, 해외 여행 갔다 왔는데 애기들 선물 안 사도 되고 본인 선물 안 사도 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선물 안 사도 되고 살아남으려면 부인의 선물을 산다.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내가 저번에 한번 안 샀다가 빨개 벗기고 쫓겨났어요. 우리 부인 무섭습니다. 앞에서 웃고 있는데 좀 웃을 때가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맨 마지막 줄 부인이 가만히 웃으면서 말했다. 지금 벌써 세 번째 웃어.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 어찌 유독 그대에게만 쓸모가 있겠소. 승상이 웃던 얼굴 찡그리고 흥이 사그라들어서 말했다. 부인은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쥐가 앉아놓고 지가 삐졌어. 그랬더니 부인이 또 웃더라. 자, 이렇게 끝나버렸네. 자, 두 번째 장면에서는 뭐 별 얘기 없지. 자, 방하고 영하고 얘가 얘한테 왜 나는 선물을 안 주냐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장면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소설 읽으면서 이런 애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뭐 고전 소설 어차피 한 80% 이상이 중국을 배경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본문 읽으면서 출제되는 그 포인트들 어차피 EBS에 나오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장면을 모아놨다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어떤 그 출제 포인트들 같은 경우를 이제 다른 수업 시간 같은데 잘 배워가지고 기억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는 장면들은 어차피 뭐 다른 것들 출제가 되고, 작년 우리 수능 UC 3대록을 보면 완전히 다른 부분을 출제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절반 이렇게 출제하니까 아마도 뭐 이쪽이 좀 더 중요한 장면이겠지. 그래서 실제 수능에는 이 부분 나오고 뭐 다른 부분 이렇게 출제가 될 테니까 이런 부분들 어차피 수능 공부한다 생각하고 잘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갑시다. 여기는 문제도 상당히 지금 잘 냈는데, 자, 34번 위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영애빙은 방관주가 여자라는 것을 비밀로 했다. 자기 엄마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고. 자, 그 다음 2번 유모는 낙성 아들이었지. 얘네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 아까 실상을 얘기할 뻔한 그런 장면 나왔지. 자, 그 다음 3번 방관주가 글을 지어 임금에게 바치자 선물을 줬다. 아까 선물 3개를 줬었고. 4번 갑시다. 자, 방관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 요게 정답이었죠. 그래서 방관주는 아까 유모한테 협박을 했지. 너 이 비밀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굉장히 가슴 속으로 떨고 있다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자, 그 다음 5번 보니까 방관주는 낙성에게 주고 모자는 자신이 가졌다. 자, 이런 식으로 노멀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실전에서 우리 풀 때 생각해 봅시다. 실전에서 고전소설 1번 문제 보면은 이렇게 인물들 가지고 A는 뭐 했다, B는 뭐 했다, C는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아니면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럼 출제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자, 수능 출제,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화작이든 출제 원리가 뭡니까? 국어 영역? 뭐라고? 주제를 출제한다. 자, 그렇다면 고전 소설에서 주제가 뭐야? 핵심 인물이 무언가를 하였다. 이게 주제라고.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무조건 그 내용에서 답을 출제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답지 한번 다시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지금 이 글의 핵심 인물들을 사실 다 갖다 놓긴 했는데 이제 실전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인물이 지금 방씨, 유씨, 영씨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핵심 인물이 사실은 두 군데에 걸쳐 있는 요 방알림전이니까 방알림 이렇게 요답지를 한 2개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인물, 여기서는 지금 쓸데없는 인물이 임금하고 낙성이지. 딱 한 번 나오지. 그런 인물들을 갖다 놓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인물 가지고 출제를 한다. 방알림전. 하여튼 고전 소설은 땡땡전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니까 그 땡땡에 해당하는 사람을 먼저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거라고. 35번 갑시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35번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항상 뭘 가지고 출제하냐면은 요 주체하고 대상,
말하는 주체가 누구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 문학에서는 이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그래서 첫 번째 장면에서는 유모가 방씨한테 네가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번에는 거꾸로 방씨가 자기 부인 영씨한테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즉 정답 5번 보면 A에서는 잘못을 지적받는 이런 대상이, 그 대상이 B에서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주체로, 대상과 주체, 대상과 주체.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주체와 대상 요 기억을 잘 해봅시다. 자, 그다음 36번 갑시다. 아까도 얘기했던 자, 웃음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현대 소설이든 고전 소설이든 뭐가 중요하냐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출제 요소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영애빙이 여러 번 이제 웃는 장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왜 웃는 거냐? 요거를 묻는 문제였고, 자, 정답은 3번. A와 B는 모두 상대의 행동을 못마땅히 한다. 남편은 오피셜로는 남편이지만 사실은 같은 여자끼리 같은 여자끼리 왜 이래? 이러면서 지금 불편해하는 프로 불편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게 36번. 자, 37번 같은 경우는 보기에다가 좀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 보기를 상당히 잘 만들었지. 자, 문제에서는 방관주와 영애빙의 현실 대응 방식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보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자, 넷째 줄부터 줄을 쳐봅시다. 남성의 권위적인 삶을 철저히 모방하고 남성의 삶을 추구했다. 영애빙은 남성과 대등한 삶을 살려했다. 자, 21세기 굉장히 잘 나오는 거기 남성과 대등한 삶을 산다. 영어로 뭐라고? 페미니즘. 그래서 영애빙이라는 그 독특한 캐릭터, 요 21세기에도 굉장히 잘 출제되는 인물이니까 그 표시를 좀 해 놓으시면 좋겠고. 자, 답은 쉬웠죠. 정답은 4번이었고, 낙성이 물러간 뒤 방관주가 투정이라 표현하는 장면에서 영애빙이 스스로 역할을 가정 내에 한정하고 있는 것에 방관주가 불만을 지녔다. 자, 방관주는 오히려 좀 영애빙이 나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지녔지. 영애빙이 가정에만 머무른 것에 대해서 불만을 지닌 게 아니었다고,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간단한 내용 일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알림전 259쪽에서 260쪽까지 한 바퀴를 쭉 쳐다봤는데, 자, 우리 코로나 왔어요. 자, 온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바깥에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공부도 안 되고 그냥 핸드폰 들고 게임만 하고 있어. 자, 이럴 때 한 번이라도 더 책 쳐다보고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고 우리를 굉장히 강한 이런 수험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까지 박상준 선생님이었습니다.